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1회차 그 국방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시험을 보신 분이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 주셨는데 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20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출제가 됐길래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신 거를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자바의 어떤 명령어가 출제가 됐는데 그 명령어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건데요. 그분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는 요거예요. 토크나이저라는 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랑 같이 스플리트랑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문자열을 분리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열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지금 여기를 볼까요? 스트링 텍스트, 이건 뭐냐면 텍스트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문자열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자열에 쌍따옴표를 하고요. 이 안에 이런 문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문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리트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분리하는 이 기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냥 그 여러 가지 종류인 경우에는 스플리트라는 이 명령어를 써서 그 구분자들, 내가 남기고 싶은 이 이름들 빼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면 얘를 가지고 분리를 해서 이 names라고 하는 스트링 배열, 문자열 배열에다가 담게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글자들 중에서 이 연산자, 이런 기호, 이 앰퍼센트라고 하죠. 이런 기호하고 이게 뭐냐면 얘는 오화라는 거예요. 오화. 그러니까 얘 또는 얘 콤마 또는 이 짝대기 요렇게 세 개, 얘 또는 콤마 또는 빼기 요 세 개를 구분 기호로 써서 얘네를 분리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다맨, 김응식, 오주환, 한회수, 김근수 요렇게 5개의 문자가 names라는 요 배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바 간단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이 중요하니까 메인을 보죠. 뭐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배열이 아니고 변수를. 이 변수 text라는 이 변수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텍스트에 있는 이 문자들을 분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분자는 요 앰퍼센트 또는 콤마 또는 빼기로 구분해서 여기다 넣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금방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인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복문을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링이라는 요 배열이 있어요. 스트링 배열에 NA라는 건 그냥 임의로 준 거예요. 그냥 임의로 줘도 상관없어서 NA부터 names라는 게 뭐냐면 이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NA가 이 names 배열 안에 있는 모든 값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다맨부터 시작해서 한다맨, 김응식, 우주환, 한회수, 김근수 이렇게 5개의 배열이 names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배열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NA는 처음 내려올 때 한다맨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다맨이 출력이 되고 줄바꿈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김응식, 그 다음 오주환, 한회수, 김근수 이렇게 한 줄로 쭉 출력을 하게, 한 줄이 아니고 5줄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소스가 될 겁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요건데요. 얘를 한번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스플리트라는 개념이고, 스플리트는 문자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구분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스플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구분자가 한 가지일 때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java.util.string tokenize라는 걸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에 우리가 include 해가지고 mass. H를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듯이 마찬가지로 해도 이 스트링 토크나이저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번 또 볼까요?
자, 이런 건데요. 요런 거예요. 간단한 예제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스플리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구분자가 하나예요. 지금은 3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똑같아요. txt라는 변수에 문자열을 지금 통으로 넣습니다. 얘를 통으로 지금 집어넣었어요. 요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스트링 토큰나이저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st란 이름으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new, 새롭게 변형해서 여기다 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ext 여기에 담겨 있는 거를 구분자를 얘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분리를 했을 거예요. 분리를 한 상태에서 얘가 지금 뭐냐면 has more token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분리를 해 가지고 st라는 여기 객체에다가 넣는데 얘를 한다면 김응식 뭐 오주환 이렇게 넣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토큰이에요. 토큰 요렇게. 그럼 이 st라는 곳에 토큰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토큰이 있니? 요 자체가 이제 참거짓을 판별한단 말이에요. has more tokens라는 게 여기 지금 써놓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스트링 토큰, 이 토큰에다가 토큰이라는 이 배열에다가 배열이 아니고 변수에다가 넥스트 토큰, 그러니까 얘죠. 지금 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토큰이라는 변수에는 한다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줄 바꿔서. 그럼 한다맨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has more tokens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있어요. 김응식이라는 아직 그 이름을 가진 값이 아직 있어요. 있으니까 다시 넥스트 토큰, 그러니까 얘가 넥스트 토큰이에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건 이미 소모한 거예요. 이 토큰이라는 게 옛날에 그 버스 표예요. 버스 탈 때 그 이렇게 내구하는 동전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를 한번 이미 탔어요. 그럼 두 번째 토큰을 가지고 내야죠. 그죠? 낸 상태에서 요 밑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김응식이 출력이 될 거고요. 다시 또 올라가겠죠. 아직 남아있니? 토큰이 남아있어? 한 개 남았네. 한 개 더 남았어. 그럼 한 번 더 탈 수 있는 거야. 버스를. 됐죠? 그럼 넥스트 토큰, 그러니까 오주환이잖아요. 이 오주환이라는 거를 토큰에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다맨, 김응식, 오주환 이렇게 세 줄로 출력이 될 겁니다. 줄바꿈이니까요. 됐죠? 자, 카운트 토큰스라는 게 있어요. 카운트 토큰스라는 거는 꺼내지 않고 남아있는 토큰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 토큰스를 요 위에서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했으니까 출력을 하게 된다면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has more tokens라는 거는 불연산자, 그러니까 논리를 그 참거짓을 판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토큰이 있니 없니 그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넥스트 토큰은 하나씩 꺼내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걸 꺼내와, 다음 걸 꺼내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소스가 스트링 토큰나이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건 패키지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이니까 상관없는데 얘를 해야 돼요. 이거를 불러와야, 임포트를 해줘야 이 스트링 토큰나이저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나? 뭐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상하게 내가지고요. 문제들을. 자,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텍스트라는 txt라는 문자 변수를 선언하고 문자 열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고요. 그리고 스트링 토큰나이저에서 문자열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분리하는 거는 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스트링 토큰나이저의 이 텍스트 여기 있는 이 배열의 값을 이걸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분하게 되면 토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이걸 구분자로 쓰게 되니까 토큰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 상태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int 해가지고 이제 정수로 이 변수를 사용한 거죠. 이 변수 이름이에요. 그냥 count tokens라는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count tokens라는 거는 이제 st 여기에 담겨 있는 건 한다맨, 김응식, 오주환 이렇게 세 개의 토큰이에요. 이 토큰이 몇 개니라는 거니까 당연히 세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3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반복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int에서 0부터 시작해서 count tokens,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next token이라는 건 다음 토큰을 말하는 거니까 한다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맨을 토큰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문자 열 변수에다가. 그래서 토큰을 출력하면 한다맨이 나올 거예요. 한다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순간 1 증가되죠. 그죠? 그래서 0이었던 게 1로 바뀌고요. 1은 3보다 작으니까 3이라고 쓸까요?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또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와서 다음 토큰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토큰은 이제 김흥식입니다.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 출력을 또 하겠네요. 출력을 하고 또 줄바꿈 처리를 하겠네요. 올라가는 순간 이제 1이었던 게 2가 됩니다.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 다음 토큰 오주환을 여기다 넣습니다. 출력을 합니다. 그럼 오주환이라고 출력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자, 요 밑에는 이제 해즈모어 토큰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구분해 가지고 이걸로 구분해서 토큰화 시킵니다. 토큰화 시켜서 st라는 이 곳에 담아 놓습니다. st라는 곳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 값에 그 st라는 그 문자열 변수라고 봐야죠. 문자열 변수에 토큰이 남아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남아있으면 참이니까 그냥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넥스트 토큰을 집어넣게 되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거를 출력하고 또 올라가서 출력하고 토큰을 다 소모했으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한다면 김흥식 오주환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 미리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죠. 하면 네, 한다면 김흥식 오주환, 한다면 김흥식 오주환 이렇게 두 번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면 안 되긴 하는데 자꾸 새로운 거를 출제를 하려고 하니까 범위가 또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 토큰나이저와 스플리트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문자를 구분할 때 어떤 구분자를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조각 낼 때 쓰는 그런 명령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플리트는 구분자가 여러 개일 때 사용하고 토큰나이저 같은 경우는 구분자가 한 개일 때 주로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요. 다음 문제는 이게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인들 시험 보는 거라서 그런지.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 동등하게 해야지 왜 난이도를 들쭉날쭉하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1회였으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지금 2회 복원을 촬영하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거거든요. 2회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내가지고 좀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게 바로 유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인 학생번호 속성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여 학생번호라는 이름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문장입니다. 이 SQL이요. 기본 키나 대체 키 같은 중복되는 값이 없는 속성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명령어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생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크리에이트를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중복되는 게 없게 하는 게 바로 유니크예요. 유니크 올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중복돼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니크하고 유니크 올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 디스팅크트 자꾸 물어보시는데 중복되지 않게라고 자꾸 외웠으니까 이거 디스팅크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는 셀렉트예요. 셀렉트에서 쓰는 거지. 검색할 때 중복되는 자료 빼고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트절에 있으면은 디스팅크트가 되는 거고요. 크리에이트 뭐 어떤 뭘 생성한다 그럴 때 그럴 때는 유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요. OSI 실계층 중에 논리적 안정과 균일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단 시스템 간의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계층이다. 이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에는 대표적으로 TCP와 UDP가 있다. 이거는 전송 계층에 대한 얘기죠. 누누이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층의 그 전송 단위도 전송 단위가 있어요. 뭐 비프 펫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전송 단위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네, 다음요. 자, 요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지금 출제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 이거 TKIP라는 것보다 강화된 암호 알고리즘으로 802.11i 표준에서 유일하게 지정한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참고로 해당 암호화 표준을 WPA2에서 처음 도입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선 인터넷 같은 거예요. 무선 랜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 랜이니까 왜 여러분 와이파이 같은 거 공개된 거 보면은 좀 해킹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좀 암호화 시켰다. 좀 더
해킹되지 않도록 암호화시킨 게 바로 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나 이런 쪽에서는 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에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무선랜 보안을 위한 표준인 IEEE 802.11i에서는 데이터 무결성과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CCNP 프로토콜을 교정하고 있다. CCNP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라는 거고요. 됐죠? 보기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 무선 인터넷 보안 기법에 해당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EP에 속하는 게 얘고요. 이건 그냥 알아두시라고, 이거는 그냥 발췌한 거니까. WPA에서 하는 게 얘고요. 네, 그리고 WPA2에서 하는 게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WA2 여기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문제 안 돼요. 몇 문제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복원한 이유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셨고요. 그리고 토큰나이저, 이게 중요하죠. 토큰나이저를 기억하셨길래 이거에 대해서 좀 소스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 강의가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3회차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2회차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회차 시험은 이미 치른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2회차 그 강의를 보기 전에 한번 보셨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2회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